자, 저쪽은 팝콘 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과 안철수의 싸움인 것 같아요. 김종인 출마했나요? 김종인이 안철수를 마크하는 것 같고, 저 나경원하고 오세훈은 안철수를 직접 마크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아젠다를 띄우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 짐 전체로 보면 가장 패착이 나경원, 오세훈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 안철수 지지율을 많이 못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새끼들 한 10명 출마했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전혀 존재감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저쪽에서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 한번 국민의 짐을 찍어볼까 하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물의 그 밥이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 상당 부분 식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저쪽 후보로는 그러니까 나경원 아니면 오세훈, 그리고 보수 여권으로는 안철수 정도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분위기는 상당히 식었다고 봐요. 안철수는 너무 빨리 불타올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그 본인이 질주했지만 그 질주는 실은 그 약간 중도층의 표류하는 표심이 임시 몰렸을 뿐이고, 결국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속성상 거대 양당으로 쏠림 현상이 아주 급격히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저는 안철수가 굉장히 그 밀릴 거라 생각합니다. 수세적으로. 그렇겠지. 네, 그래서 결국은 나경원이나 오세훈으로 대별되는 주자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원래 본인 목표대로 국민의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생각은 너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라. 네가 무슨 기득권을 여기서 당에서 주장하려 하냐 하는 것이고, 안철수는 내가 지금 국회의원 3명 데리고 있는 정당의 대표지만 나를 한 뭐 30석 40석 정도로 대우해줘야지 내가 들어간다. 이제 그런 그 몸값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안철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나랑 싸우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은데 외부에 있으면서 만약에 안철수로 최종 단일화가 되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하고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 시키는 건,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이었지만 예초에 민주당하고 결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차이하고 안철수가 국민의당 후보로 4번 정도 결정받아가지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 짐의 조직이 움직일까요? 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선거에 시너지가 안 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 당내 네, 얘기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뽕을 좀 일찍 맞았던 것이죠. 그 서울시장 먼저 그 야도를 치는 바람에, 그리고 다음 나도요? 악말. 후보에 먼저 하는 바람에 뽕을 좀 먼저 맞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사실은 이 제3당, 4당으로는 이게 선거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도 준치라고 대통령 탄핵을 당한 정당의 홍준표도 23%인가 그 득표를 얻었다라는 것이, 거기서도 안철수는 거의 뭐 지리멸멸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당의 중요성을 깨닫고서는 거기에 뭔가를 기대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내려놓고 가기보다 안철수 습성 자체가 본인을 본인 걸 다 내려놓고 가는 이런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본인 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자기를 추대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앞에서 좀 내뱉은 말이나 이제 행동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주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그 더 씌워져 있는 가장 정치적인 그 오욕 나쁜 그 명칭이 철수 정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은 철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김종인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지금 그 경선에 오픈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가 지금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그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지조차 못한 채로 안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김종인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김종인 도대체 뭐하냐. 당을 유지하고 살리라고 뽑아놨더니 당을 지금 망가뜨리고 후보조차 못 낸 당이 무슨 당이냐.
이런 당내 반발이 엄청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은 안철수 무시 전략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국민의힘에서 일단 주자가 되면 자기들한테로 지지가 쏠릴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자기들 세력은.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쩔 수 없이 또 철수 정치를 하면서 타협해서 이렇게 뭐 입당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지금 아마 답답할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후에 이제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이후에 열리는 대선판에서도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철수가 아무리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후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안철수라면은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어떤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안철수야. 제가 먼저 저는 제가부터 할까요? 제가 정치니까. 하지 마. 말씀하세요. 하십시오. 아니 저 같으면 대국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빚을 그러니까 남겨야 돼. 내가 맞아요. 압박받아서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몰려서 내가 사퇴하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대국적으로 내가 야권 승리를 위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계속 지금처럼 뭐 질질 짜고 뭐 김종인 할배한테 막 이렇게 사탕 주세요 막 이렇게 졸라대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면 졸라 추해. 근데 그러면 양보의 아이콘이었죠. 지금까지도 자기 깐에는. 그걸 극복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죠. 그걸 극복하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느 특정 시점 가면은 자기가 또 지지율이 아직까지 1등이에요. 이번에 그 아시아 경제 여론조사 보니까 붙였거든요. 박영선 후보하고 붙여봤더니 가장 경쟁적인 업계 나오는 게 안철수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고, 박영선 장관은 나경원 나왔을 때만 이기더라고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는 그래. 응답률 5%밖에 안 되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이 입디다. 저도 일단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해봐요.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하셨는데 일단 자기의 어떤 사례사고를 다 내려놓고. 잠깐만요. 표절하기 없기예요. 아니 제가 좀 들어보세요. 다 내려놓고 어떻든 간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내려놓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몸소 그걸 실천을 했었잖아요. 제 지역구에서 제가 이상직원이랑 경선을 했었는데 이상직원이 온갖 불법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비판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경선 결과에도 승복하고, 그리고도 그 캠프에 찾아가가지고 당원의 입장으로 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길 바란다라고까지 격려까지 해줬는데요. 저도 이렇게 아니 상직이 그렇게 상식이 없습니까? 네. 상식이 일단은 정치인의 상식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경제인으로서. 사실은 호남의 국민의 짐이랑 똑같은 경우잖아요. 크게 뭐가 달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우물을 더럽히는 것처럼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뭐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포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안철수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안철수라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야권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입당하겠냐 안 하겠냐부터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입당이요? 네. 저는 계속적으로 안철수의 그 장기적인 목표를 국민의힘에 본인의 세력을 인정받는 식으로 입당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3당으로는 절대 장이 될 수 없구나. 왜냐하면 국민들의 속성을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지난번에는 나 안철수는 어느 당이든 되라는 그런 아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아마 서울시장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질질 짜도 나는 3등밖에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선당 후사의 개념이 없는 걸 지금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당 후사의 개념으로 내가 갑자기 양보를 하고 국진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뭐라면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잖아요. 서로 약간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 하는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철수는 그동안 행동을 보면 독자 노선을 계속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실패가 니들이 잘못해서 실패한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야권이 만약에 서울시장 놓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방식이 실패한 거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줘라는 컨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는 쉽게 무릎을 만약에 그런 드라마틱하게 양보를 할 만한 분위기가 지금 상태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황 작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오랜만에 제3세력이 등장했다 뭐 이런 걸로 파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자기가 극중주의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은 중도를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중도가 있기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결국에 국민의 짐에 사실상 입당하기 위한 과정인데 자기 값어치를 높게 올려서 지금 입당 안 하고 서로 경선하면 안 돼? 또는 내가 입당 안 했지만 니들 경선에 나 끼워주면 안 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의 성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답 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국민의 짐하고 정반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짐을 들러리로 세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사람이 안철수고 국민의 짐에서는 어차피 저 지지율 꺼져. 소수 정당으로 뭘 하겠냐. 결국에는 자신들이 야권 보수 야권을 이렇게 통합해서 안철수의 지지율을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선거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서로 똑같은 생각을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거에서는 과정이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하고 지금 국민의 짐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랑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뭐 안철수는 간철수라고 하고 뭐 저 안 잘 알 이런 표현하고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후보가 포기한다기보다는 지지자들이 그걸 못 견뎌요. 감정이 쌓이면 여러분도 가끔씩 그 대화창에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예전에 총선 때 앙금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효과예요. 저를 깝니다. 실제로 어떤 정당이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하면 극성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서 후보가 대승적으로 양보하면 저 새끼 나쁜 놈이네 하고 막 그냥 가버리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내 말은. 근데 안철수는 후사를 도모한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도 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나랑 싸우는 것 같네요라는 언사를 하면 실은 이거 정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직 본인이 기치를 내세웠던 명분으로 내세운 속은 아니지만 반 문재인 정부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그 학습과 본능이 좀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은 그렇지. 내가 반드시 나가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새정치야. 새정치는 의미 뭔데요? 몰라. 아무튼 내가 해야 새정치야. 이런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 싸움에 지금 함몰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지율 금방 빠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말초적으로 본능이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본능이 작동하는 게 많아지면 감정 싸움인 거거든. 극한의 인내심도 필요한 거예요. 야, 나는 정권 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헌신적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 정도의 그 남들이 봤을 때 고도의 인내심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 진정성 갖고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초적으로 들어온 공격을 다 받아치려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 되고 그 사이에 사이는 나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안철수 씨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많이 또 부족하네요. 도장 깨기 한번 해주셔야지. 국민의 짐 한 대 깨주셔야지. 아직 좀 실망스럽고요. 철수 형 화이팅 하시고. 네. 안철수 씨가 오늘 한 가장 모자란 소리 하나만 잠깐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을 욕하면서 오후 9시 이후에 영업 금지는 비과학적이다. 코로나19가 야행성이냐? 이거 보고 야 의사는 이렇게 모자라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봐봐요. 오후 9시 이후에 영업 금지는 비과학적이니까 코로나19가 야행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포인트가 완전 잘못됐잖아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요. 어. 그러면 이거 그 EU 유럽에 있는 각국 정상들에게 너희들 왜 그 전 국민에 대해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하냐? 코로나가 밤에 뭐 야행성이냐 이거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도 이거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서니까요. 우리가 바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가 야행성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숙주인 인간이 문제라는 거잖아. 사실은 핵심이
아, 나 진짜. 그렇죠. 그 술 문화가 야기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술자리라는 건 식사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선 대화가 오가는 것이고 서로 친교를 하는 것이고 그 실은 반드시 삶에 필요한 그런 모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자제해서 인간과 인간의 접촉면을 줄이자는 건데 생업에 관련되지 않으면 그 유럽의 국가 지금 마크롱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크롱에게 전화해서 마크롱 왜 그래라고 지금 불어로 한번 그러니까 코로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행성인 게 아니라 사람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고 참 그럼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 되면 대구처럼 밤 12시 뭐 새벽 1시까지 영업하고 술 마시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공약을 걸든가 그러지는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말도 안 비과학적으로 네. 정부 정책을 까는 거는 좀 웃기다 생각하고 이분은 참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부인 때문에 밤에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은 만약에 영업을 무제한으로 하게 해주면 젊은 층이 어떻게 노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이 그 좀 안타깝게도 강원래라는 그 네. 좀 장애를 가진 가수가 K 한류는 인류인데 K 방역은 전 세계 꼴찌인 것 같다라는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그 저는 원래 씨가 좀 그런 원래. 발언을 네.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알지만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 연예인으로서 부끄러운 손해인지를 줄 알죠.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전혀 시사에 관심이 없다는 네.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인데 문재인 대통령 싫어 아니에요. 그거는 K 방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 문재인 싫어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안철수 씨의 이 발언이 이분은 그 의료봉사가 딱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의료봉사를 하면요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의사들 모집을 하더라고. 이렇게 코 찔러가지고 그 검사해 주는 거 하루 일당이 80만 원인가 그래요. 대략 이런 직업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5일 일하시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안철수는 남에게 돈은 안 쓰지만 돈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당 정도로는 다 주시가 아니야. 현찰화 시키지를 못하고 현찰화 시키려면 부인의 결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를 지금 계속 올려야 되는 게 정치행위죠. 지금 네. 돈 버는 겁니다. 안철수. 안철수 씨가 좀 느낌은 다르지만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허경영 씨요. 허경영이 서울시장 출마를 했는데 연애수당을 주시겠답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애수당 한 달에 20만 원씩. 박수. 아니 이분은 난 존경스러워요. 가끔 들 때마다. 아이를 저 봐봐요.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고요. 결혼 공영제는 뭐예요? 이따가 그 설명해 주시겠죠?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전업주부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야 훌륭하시다 진짜. 근데 연애수당 20만 원은 획기적이네. 연애라고 20만 원씩 지원해주네. 두 사람한테 지원해주면 40만 원 갖고 그거 뭐. 근데 허경영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야 좋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허경영이 이런 주장하는 건 저는 한편으로는 찬성해요. 정말 복지국가가 되는 것 같구나. 뭐 DMZ 또 뭐 어떻게 개발하고 뭐 등등으로 그러는데 실은 국정 경험이 있는 세력은 뭐 해야 되냐면은 이런 주장 이외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서 어느 규모 내에서 주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나가면은 모든 개인에게 5억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돈이 그렇게 풀려서 5억이라는 가치가 인플레이션 돼서 5억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짐바브웨처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안을 미리 얘기해야지 이게 정치 무지랭이들에겐 이게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허경영식 공약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그렇죠. 있는 경우에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한 50년 후에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나는 공약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이게 저는 기준점이 된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황당한 공약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잖아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을 못 낳아 지금 0.9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러면 여성분들이 또 반발하잖아요. 그깟 출산율이 뭐라고 우리 돈 주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분의 이 공약은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신혼 그 부부들한테
그 주택을 전세 같은 걸 구할 때 자금을 빌려 무이자 그건 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창원 얘기했듯이 얘기했죠. 거기 결혼해서 셋째까지 물론 낳는다는 전제지만 1억 원 빌려주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거 보면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좀 이제 너무 막 던지는 것들이 좀 있죠. 이거 있죠, 이거. 네,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하고 네.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 배당.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준다는 거야? 아까 그 수당들을. 그러니까 근데 서울시 예산 70% 감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한 36조 원 내외거든요. 아. 70조, 한 70. 40조 가까이 되는. 네, 네. 근데 70% 감축해도 그 재원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럼 또 서울시 예산이 70% 감축하면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근데 허경영이 왜 이리 진보적 이렇게 복지 발언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저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실은 허경영이 1990년에 민중당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당 출신이에요, 이분은. 그 대단하시네. 인민의 그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예. 철저한 실은 가장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출발이. 이거, 허경영 씨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출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국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예. 우스개 정책으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조금 했고요. 덧붙여서 주위에 조금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뭐 공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세원말은 말씀하셨지만 재산세는 폐지하면서 돈은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모순적인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년 정도 후에는 좋은 공약이었어 한번 채택해 볼까 예, 예. 그런 안으로 상정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짐바브웨 달러면 줄 수 있다니까요. 1조 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1조 오케이. 달러. 그 뉴욕까지 싣고 가야 되는. 자, 저도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서울시 올라주시려고요. 서울시가 YTN 인수하겠습니다. 괜찮다. 네. YTN이 지금 주인을 잃은 상황이라서 새날의 라이벌은 YTN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